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3% 정도 떨어졌는데 AI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고가 돌파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고가가 작년 7월 달에 만들었었던 고가이기 때문에 이 고가를 돌파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시면 지금 타점을 잡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세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죠. 한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꼽아봐라 그러면 당연히 작년까지는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였을 겁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시세가 좀 처졌고 여기서 한미반도체를 밑에다가 딱 깔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시세가 처지는 이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는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수페타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가격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강세 구간으로 들어갔다. 즉 한미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이수페타시스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HBM 장비를 납품을 하고요. 이수페타시스는 FPCB, 그렇죠? PCB 이쪽입니다. 그런데 PCB는 지금 실제 엔비디아 쪽으로도 납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PCB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늘어난 수요에 맞춰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HBM 메모리 쪽은 그쵸? 지금 위상이 달라졌어요. PCB는 거의 이제는 생필품 수준입니다. 거의. 그쵸? 자, 왜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까지는 GDDR 램이라 그랬어요. GDDR. 이게 GPU가 동작하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다. 물론 여기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GPU에 대한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더 성능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왔고 기존에 있었던 기술인 HBM 기술을 도입한 결과 GPU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GPU, 즉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는 엔비디아에서는 설계만 합니다. 그리고 생산은 TSMC에서 하죠. 그러면 이쪽 나도 설계할래? 그게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에요. 미국의 빅테크들이죠. 그럼 이쪽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견제가 들어가죠. 야, 너네 가격 너무 비싸게 받아. 좀 낮춰. 그쵸? 우리가 굳이 설계하지 않게. 그러면 어차피 TSMC 그리고 메모리 쪽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만들고 그러면 총 수요가 줄진 않고 엔비디아는 압박을 받지만 PCB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GPU가 전기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지금 전기 부족 사태가 막 생기고 있고 그 전기 부족 사태가 생기는 것에 따라서 전기 관련주들 있죠? 변압기 쪽 이쪽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이런 쪽입니다. 근데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게 지금 유리기판 기술이에요. 이수페타시스가 PCB에서 1등인데 기판 관련된 거를 다른 쪽에서 하게 가만히 둘까요? 그쵸?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뭐가 됐어요?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때 정확하게 동일하게 같이 올라왔다. 그런 과정에서 모멘텀을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보다 약하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살짝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단기간에 그쵸?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안 빠졌으니까 그냥 치고 갔잖아요. 근데 이건 빠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 나오는 매물을 받아먹는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그 매물이 나올 때까지 올려야 된다. 올릴 때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뭐가 붙어요? 거래가 붙는다. 그렇죠? 여기서 이 내용까지만 보면 되는 거지. 여기서 보는 요겁니다. 요거. 수급 상황들. 이런 수급 상황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세력들은요. 펀드 자금들에서 거의 들어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펀드 자금은 로스컷 비율, 손절 비율을 정해놓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펀드는 시장 대비해서 처지면 안 돼요. 절대 수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하나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세력들, 개미들을 털어내고 이런 상황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만들어요. 얘네는 떨어지잖아요. 그럼 손절해야 돼요. 왜? 펀드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공모펀드 시장은 다 죽었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고 그거는 ETF로 대체가 됐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ETF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ETF 말고 헤지펀드 시장, 그쵸? 절대 수익 주고요. 이쪽은 들어가면 시장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오는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만 무조건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왜 이수페타시스가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시세가 나오는데 맞춰서 가격이 왜 먼저 움직이는지 그 내용,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구조, PCB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무엇보다 이수그룹에서 뭘 해요? 돈 되는 사업부를 계속해서 떼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조금 눌린다고 내가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뭐 단순하게 단타하고 오늘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시세가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내가 단타를 하지 않고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자, 그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80%, 1월 1일부터 4월 15일 세 달 반 걸렸죠. 80%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FST, 이것도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예요. 펠리클 기업 쪽, 그쵸? 이쪽에 정확하게 돌파한 구간에 공략한 결과 오늘 14%의 상승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다른 반도체 종목들, DI 모두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왜 올라가는 구간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어때요? DI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또 매수, 그쵸? 이렇게 수익 26%, 22%, 18%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 그런 종목들인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75% 수익, 모두 다 2주 안에 끝나죠. 단타하지 말고 스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강의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와서 배우세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면 오늘 나간 종목들, 뭐 JNTC,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JNTC, 자, 어때 오늘 9% 정도의 상승 마감. 그리고 흥구석유 어때 오늘 7% 정도의 상승인데 매도해서 9%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죠. 이란 전쟁, 그쵸? 이런 부분을 시장가 매수 8시 46분 장 시작 전에 공유한다. 왜?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쵸?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그쵸? 왜 공략하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지, 그쵸? 그리고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디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해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자, 이 내용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가는 이유, PCB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 AI 반도체를 포함한 이게 뭐 우주항공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때요? AP 시스템,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쪽으로도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뭐래요? 시세가 먼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는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쵸? 왜?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는 먼저 뜨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올라가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았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까지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지 그 내용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 이 진짜 중요해요. 2주 안에 내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러려면 가격을 잘 잡아야 되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무엇보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고가 조정 받으니까 조금 걱정되실 겁니다.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은, 그렇죠?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 자,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올라온 건 앞으로 좋아질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 거다. 왜? 누군가 산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 샀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다. 그런 종목을 매수해야만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강한 종목을 매수한다는 건 뭐예요? 4월과 5월에 주도주를 잡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